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기고등학교 논리학 탐구 두 번째 시간이지? 나랑 만나는 거는 어떻게 그냥 선생님이 강의를 좀 더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논리적인 탐구적인 주제가 뭔가 고민을 하다가 대학교 수시 문제, 특히 면접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고전을 얘기했잖아.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전을 읽어야 한다. 고전이 있는 분야를 가져왔고요.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자신의 입장을 써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논리력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써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답안과 한번 비추어 봐서 얘기하면 되겠지. 뭐 이 구술문 문제 같은 거는 답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일치를 해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일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수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이 서울대라고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나? 뭔가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곧 가겠지 이런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은 한숨부터 나오면서 엄마의 잔소리가 막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는 이 서울대학교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고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서울대학교 수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기출 문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영상 소개하는 그 말 있지? 그 머릿말이라 그래야 돼? 거기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인쇄해서 보고, 인쇄하는 사람들은 페이지 4페이지를 피고요. 지금 인쇄가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컴퓨터 화면에다가 띄워 놓겠습니다. 지문, 나가 있고 문제 1, 2가 있는데 지문하고 문제를 띄워 둘 테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가져와서 혹은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답안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럼 지금 이제 화면에 아마 지문이 나갈 겁니다. 지문이 나가게 편집을 할 거니까 지문이 나갈 거고, 지금 딱 이 화면에서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를 가져온 다음에 제한 시간은 10분을 재놓고 푸세요. 10분을 재놓고 가와나 10분을 재놓고 문제를 읽고 풀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선생님과 얘기를 통해서 한번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어때요? 지문이 재미있지 않아요? 상당히 재미있는 지문입니다. 재미있는 지문이고, 지문은 천리마와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낙의 이야기. 백낙은 실제 중국에서 말을, 특히 천리마를 알아볼 수 있는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고, 재심은 나는요, 여러분들의 그 요즘 문제이기도 하지? 내가 상담하면 맨날 이런 말 하는데, 선생님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과를 가야 되나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뭐 거의 다 진짜 진로를 재능에 따라 가기보단, 또 희망에 따라 가기보단 이 점수에 따라 가잖아, 막말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딱 발달이 되면은 이 사람의 재능은 의대인지 혹은 어디야? 뭐 작가인지 기술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문이겠죠? 이거 있으면은 없지 않아 편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윤리적인,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재심은 한번 보세요. 자, 밑줄 한번 쳐봐. 세상에는 백낙이 있는 다음에야 천리마가 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백낙에 별표가 있지.
그 별표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은 밑에 설명하겠다는 건데, 백낙 밑에 보면은 중국 고대의 명마를 잘 감별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에요. 삼국지에도 나오는 사람이고, 지금 이게 그 한유가 쓴 잡설이라는 책인데 여기도 나와 있는 거고요. 백낙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일화가 있어. 왕이 백낙한테, 그 춘추시대 사람이야. 춘추시대 때 왕이 백낙한테, 춘추시대 뭐 삼국지인 거 알지? 삼국지 시대인데, 근데 왕이 백낙한테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을 가져와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낙이 막 길을 지나가다가 말을 찾고 있는데 딱 저기 말 하나를 봤는데 수레를 끌고 오고 있는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천리마 같은 거야. 천리마라고 딱 한눈에 알아봤어. 가까이 가가지고 말을 딱 응시하니까 말이 갑자기 다리를 확 높이 들면서 우 막 짖는 거야. 말이 우 막 짖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 그러겠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성질도 더럽고 막 말도 안 들으니까 사람 태우는 거는 못하니까 너는 수레나 끌라 이러면서 그냥 수레나 끌게 시킨 거란 말이야. 하지만 백낙은 알아본 거지. 이 말은 천리마라는 거를.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슬퍼 오는 거야. 막, 이게 천리마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그동안 이 일꾼들에게 야, 너 말 안 들어? 야, 뭐 이렇게 지저대? 가만히 있어? 얌전하지 못해? 술이나 끌어?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 노예나 일꾼들에게 막 욕설을 듣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것 같으면서 재능이 발휘되지 않는 거 보고 굉장히 막 진짜 서럽게 막 꺽꺽 울어. 꺽꺽 울어. 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 이 백낙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숨을 푹 쉬더니 정말 소리내어 울어요. 와우 막 울어. 그러니까는 막 그 울음소리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웠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하늘과 땅을 뒤덮였다 라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막 둘이 막 울어.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백낙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을 사서 왕에게 가져와요. 딱 가져왔더니 왕도 못 알아보는 거야. 뭐 이딴 말을 가지고 왔어. 이거 천리마 맞아? 이러니까는 백낙이 15일만 주세요. 15일 동안에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재우고 제대로 훈련시키면은 충분히 천리마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아니냐 다를까 15일 뒤에 딱 왕이 탔는데 그때 처음 봤던 말 같지도 않은 거야. 탔더니 세상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백리를 달려버린다라는 거죠. 천리마였던 거지. 여러분들은 천리마입니까? 응? 여러분들은 천리마야? 천리마?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천리마니까 내가 서울대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백낙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내용이 좀 이해가 됐을 텐데, 문제로 바로 가자. 문제 1. 가에는 백낙, 천리마, 일꾼, 보통 말이 언급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 글의 작가라면 이들 넷으로 비유할 만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이 글을 읽으라고 권유하겠는가? 넷 중에서 둘 이상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러분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백낙이라는 사람은 천리마를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고, 천리는 하루에 1000리를 갈 정도로 굉장히 빠른 훌륭한 말이야. 일종 여포의 적토마 같은 거지. 여포의 적토마.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일꾼은 뭐냐면 천리마인지 모르고, 천리마를 데리고 있지만 천리마인지 모르고 여물도 조금 먹이고 맨날 그냥 아무 데서나 재우고 막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보통 말은 천리마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백낙 같은 사람이나 혹은 때나 시기를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마국간에서 자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 여러분들이 이 글의 작가라면 이들 넷으로 비유할 만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이 글을 읽으라고 권유하겠는가? 넷 중에서 둘 이상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백락, 천리마, 일꾼, 적토마. 여러분들은 누구를 골랐습니까? 2명. 여러분들은 누구를 골랐어요? 사실은 이게 권유한다라는 거잖아. 권유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권유하니까 뭐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꾼이나 보통말을 고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내용일 테고, 내용이겠지만, 또 백락이랑 천리마에게도 권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백락한테 권유할 때는 왜 권유할까?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백락을 골랐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당신이 너네 고민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당신도 백락이다.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야 세상에 있는 천리마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 자신도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권유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면 자기가 또 백락인 줄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2번째, 천리마한테는 뭐라 그러겠어? 천리마, 이 내용과 비추어봐서 얘기해야 되니까 천리마를 딱 골랐어. 천리마에게 권유할 때 이유는 아마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네가 지금 천리마라고 하루에 1000리를 간다고 굉장히 삶이 행복하지? 하지만 네가 있기 위해서는 널 알아봐주는 백락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지원이 있었어. 너네 수능 1등급 나오고 다 100점 맞고 하지? 너네만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네가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준 부모님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기가 막히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쓴 사람 있냐? 이렇게 쓰면 사실은 기가 막혀. 근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백락이나 천리마에게 권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미 백락과 이미 천리마인 사람에게도 권유할 수 있다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일꾼을 얘기하면서, 자네가 지금 일꾼이란 말이야. 자네가 일꾼인데, 자네는 지금 말들을 대할 때 어떤 말은 천리마의 재능이 있고 어떤 말은 수레를 끄는 말의 재능이 있어. 그거에 맞게 말을 대해야 한다. 말을 길러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신이 지금 재능이 있는 천리마의 하루에 1000리를 가는 천리마를 못 알아보고 그냥 수레나 끌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꼭 고민해 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깨닫게 되겠지. 내가 지금 천리마를 앞에 두고 뭐 하는 건가? 라고. 응? 그렇지. 나도 그렇지. 앞에 있는 지금 너네가 천리마 아니야? 천리마인데. 자, 그 다음에 보통말한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한 게 보통말 같은데 이거 있지. 아직 너네가 천리마의 재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일꾼이 너를 대하듯이 굉장히 많은 모욕과 적절하지 못한 교육 방법과 환경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천리마가 될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언젠간 때를 만나서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세요 라고 얘기하겠지. 이 4가지 방법으로 아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입니다. 정답이 어디 있는 건 아닌데. 자, 그렇다면은 4명을 고르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은 뭘 고를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말은 무조건 골라야 돼. 보통말은 무조건 골라서 이렇게 감동을 좀 줘야지. 너는 보통말 아니고 천리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라면 천리마를 또 골랐을 것 같아요. 천리마를 고르면서 잘난 말이든 지금 잘 못난 말이든 다 각자에게 어느 정도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뭐가 돼? 대비가 되잖아. 잘난 말과 못난 말. 논리라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득을 잘하는 건데 그게 대비가 되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게 되면은 보다 상대방에게 더 강한 인상과 더 강한 설득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면요. 여기서 보통 말하고 천리말을 골라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두 번째, 이 문제 2번이야. 나의 인공지능이 가의 맥락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가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의 천리말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라는 거야. 밝히시오. 인공지능의 맥락처럼 어떤 말의 재능,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재능, 쟤는 의술이 뛰어나, 쟤는 요리가 뛰어나, 쟤는 뭐 작가적인 기질이 뛰어나 라고 봐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무슨 과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럴까? 천리마의 입장에서 얘기해봐. 천리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인공지능 기술이 말이야 어떠한 재능이나 소질을 분명히 판단해 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가견이 있다라고. 그렇지. 근데 너의 재능이 뭔지 너의 소질이 뭔지만 다 안다. 그것만 얘기해 준다면 바로 모든 천리마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리마가 되겠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로봇가 인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뭐야? 정서, 감정, 도덕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어떤 정서, 공감, 인정 이런 것들을 못해. 근데 천리마가 어떠한 인정이나 공감이나 배려하는 마음도 없이 야, 천리마 왔더니 백락이 막 우는 것도 아니야. 웃으면서 야 너 천리마 너 재능이 천리가 있는 것 같은데? 천리마가 술이 끄는 말이 무슨 소리야? 마잉 되고 있어. 너 재능 있어. 일로 와봐. 너 염을 먹어 15일 동안 15일 동안 여기서 자. 이러면 다 천리마 돼? 아니지. 막 같이 공감해주면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너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슬프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천리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얘기하면서 꺼이꺼이 와 같이 울면서 막 하늘과 땅을 울음소리를 뒤엎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이 분명히 해결이 안 된다고 인공지능은요. 그래서 특히 가 지문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기를 바라는 마음에 둘째 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지문 한번 켜줄게. 이런 말. 단지 지체 낮은 일꾼들 손의 모욕이나 라고 하면서 천리마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거.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끝에서 두 줄 위로 말이 울어도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면서도 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말의 힘듦, 고민 이런 것들도 몰라주고 동시에 너는 말 주제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아니지 뭐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말이 말을 안 들어? 무슨 말이야? 말이 말을 안 들으면 말이 말을 안 오이씨 대박인데? 말이 말을 안 들어 말이 안 들으면 어쩌란 말이요 뭐 이런 것들 기가 막히는 라임이네 또 대학 가서 가서도 써보고 하세요. 자, 어쨌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 먼저 읽어보면 이와 관련하여 가의 천리마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천리마 어떻게 하겠어? 내가 천리마인데 내가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백락처럼 나를 인정해주고 물론 여기 울어준다는 지문 내용은 없잖아. 하지만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하는 그 백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정서적인 도덕적인 감정이 없이 그냥 나에게 기계적으로 혹은 그냥 기계적으로 또 어떤 말 쓸까? 갑자기 단어가 또 기억이 안 나네? 기계적으로. 정성 없이. 그냥 차갑게. 예? 혹은 이 자식들이 없으니까 단어 기억 안 떠오르
도움을 요청하네? 뭐가 있을까?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제일 좋아. 그냥 기계적으로 써. 그렇게 어쨌든 정해진 것만 준다면 나는 찰리마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너네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 다 학원 다니잖아. 근데 너네가 학원 다니는데 엄마가 너네는 얘 아들아 힘들지 뭐 이런 거 이해해주지 못하면서 딱 쟀더니 애가 IQ는 높아. IQ는 막 150이야 130이고 막 딱 정서 너네 다 보잖아. 적성검사 보면은 막 인지능력 막 90점 넘어가고 막 수학에 90점 넘어가고 이러면서 선생님 저 천재인가 봐요 막 이랬던 애들이잖아.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 게 아니고 봐봐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인데 너는 학원 가서 일단 오늘 수학 3시간 영어 3시간 딱 3시간 하면은 공부 잘할 거야 라고 하면 돼?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어떤 이 기계적으로만 어떤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얘 힘들지? 얘가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배려해주고 힘들지? 좀 쉬렴. 너는 공부할 자질 있지만 지금 너무 힘들지 않겠니? 혹은 너무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보겠니? 라는 이 정서적인 공감이 있어야만 재능이 확 폭발한다. 이 내용을 쓰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의 견해까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 뭐 면접이라면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데요. 뭐 서론제 쓰시면 되잖아. 제가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그때 어떠한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하는 그런 규칙적인 것보다 정말 큰 도움이 된 거는 부모님의 지지와 관심과 공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면접 혹은 논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계속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본 거는 이제 2019년도 수시 문제였고요. 내가 고전을 많이 보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서울대 문제를 보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고전 중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론과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라는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뭐 문과에서 작년에 윤사를 들은 사람들은 뭐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정의란 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었고, 고르기아스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고르기아스는 누구야? 다 배웠지? 보편주의, 진리가 보편적으로 있다는 거야. 반대로 고르기아스는 보편적 진리는 없다는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 사람의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이과 애들도 물론 다 알고 있었겠죠. 다 알고 있었겠죠. 이과 애들도 옛날에 내가 가끔 수업 들어가면은 참 대화하고 이런 얘기 하면은 재밌게 잘 대답을 하던데 말이야. 문과는 또 문과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이과는 또 이과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는데 내가 생년은 문과만 들어가니까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강의 유튜브에다가 온라인 수업 시작하면서 유튜브 시작했잖아. 유튜브에다가 시사랑 윤리라고 해가지고 시사에 대해서 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 특히 이슈가 되는 시사.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조주빈 같은 경우 일단 바로 얘기를 할 거고, 조주빈은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 조주빈은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 특히 여성들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은 거야. 어떤 수단?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혹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탐닉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았기 때문에 인격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한번 준비하고 있고, 또 올해 특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이제 연초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전쟁 물론 안 하고 말로만 했지만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전쟁 안 했어. 그럼 나는 윤리적으로 뭐 할 거냐면 생윤에도 있지만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칸트가 말한 것처럼 영구 평화론, 어떠한 유엔을 두고 조약을 만들어서 지킴으로써 평화를 하지 않은 게 좋은가? 아니면은 현실 정치론, 현실주의론. 그래서 어떠한 힘의 균형에 의해서 국제 평화. 예를 들어서 북한에 핵이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해 안 해? 안 하겠지. 왜? 침공하면 핵 쏘니까. 그렇잖아. 이게 현실주의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을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자신들의 입장이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죠? 참, 교사가 정치적인 발언하면은,
공무원의 위배된다 이래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정치적인 게 아니죠. 그 북한은 이런 말 하는 거지. 내가 핵을 만드는 거는 핵을 만들면은 나를 지키기 위함이다. 내가 핵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에서 핵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뭐라 그래? 너가 뭘 방어만 해. 네가 지금 하는 행동과 그동안 했던 말들을 봐. 맨날 말해놓고 안 지켰잖아. 이제 어떻게 그 말을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핵 만들 수 없어.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시사랑 윤리라고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생들도 온라인 수업이 아마 5월에 끝날 것 같은데 만나기 힘들겠죠? 더 이상 논리와 탐구로는. 논리와 탐구는 어차피 수업 잘 이렇게 안 하니까. 구독을 눌렀다가 나중에 내가 뭐 너네 구독하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할 사람에서 그 들을 사람만 들어. 내가 그 유튜브에다가 2개 하거든. 게임하고 윤리, 게임 피파를 좋아하니까 피파랑 윤리 2개 하는데 들을 사람만. 피파는 대리만족만 하고 아니면 보지 말고 그 시사랑 윤리만 참고 삼아서 보던지 나중에 몰아서 보던지 해서 계속적인 만남도 이어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수능 관련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어느 정도 교양과 학식이 있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계속 듣고 같이 만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아마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학교 문제를 가져와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너네는 천리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번 울부짖어봐 지금. 울부짖어. 하늘과 땅이 가득 차도록.